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람들이나 어느 사회에서나 상대방의 반발을 부르지 않는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태도로 비춰질 때 상대방들은 반발하거나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배어있지 않은 태도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받는 첫 번째 좋지 않은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에 적응하는 융통성입니다. 자,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융통성이라고 하는데, 회사란 조직은 이전의 학교와 달리 매우 변화가 많은 곳입니다. 회사는 목표 혹은 비전, 이런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제어하고는 모든 사항들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변화가 발생하는 공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상사에 의해서 지시된 일, 과업 일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사례들은 회사에서 일반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대학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이 회사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불평불만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당연히 회사에서 일반적인 행동 규범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자신감이어야 됩니다. 옳은 자신감에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자신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떤 주어진 과업에 있어서 한번 들었거나 혹은 수업을 받았거나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다거나 해보겠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자기가 준비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건적으로다가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의 업무 지시가 있었을 경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좀 보완을 해서 언제까지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자신감을 통해서 현실성 있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자신감이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내용들에 의욕을 더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거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옳은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신입사원들한테 요구하는 자신감은 바로 이러한 새로움 혹은 차이를 제시하는 자신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프로의식 혹은 프로라는 얘기를 숱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프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장에서 아주 유능한 혹은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프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라는 평판은 누구보다도 직장인들한테는 영광스럽고 혹은 추구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입사원들한테 프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의식을 보여주는데 다만 그 부분은 성과나 탁월함을 보여주기가 신입사원들은 어렵습니다. 이제 막 입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구축해놓은 성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보여준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프로의 직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태도적인 측면의 대표적인 프로의식 같은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일을 하는데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정확히 퇴근하는가, 아니면은 추가적인 일에 대해서 자발적인 투입 노력을 하고 있는가, 혹은 퇴근할 때 추가적인 자료 조사를 위해서 회사의 자료를 좀 챙겨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아침 시간에 조금 일찍 나와서 하루의 업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직업의식, 프로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나 탁월함의 프로보다는 그 태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자세를 일컫는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대를 조절하라. 우리는 일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집단 혹은 조직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개인의 의견이 무시되고 조직의 목표에 몰입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조직이 우선인 게 회사의 일반적인 경영 활동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회사는 많은 불만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사 혹은 회의 혹은 어떤 결정에 대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힘들어하거나 불평,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쭉 모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불만의 내용은 나의 기대와 현실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CEO가 된다든지
혹은 그 회사의 대표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중요한 이슈에 아젠다를 제안해서 내가 실행 책임자가 된다든지 했을 때 부분적인 변화나 중요한 변화를 도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불만을 줄이는 방법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우리는 불만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자, 대학 신입생들은 회사를 입사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회사의 다양한 정보를 획득합니다. 또한 입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좋은 정보, 회사가 홍보하려고 하는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또한 부서에 배치돼서는 부서에서 하게 될 일과 관련돼서 또 충분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입사원은 회사에 대해서 많은 혹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출근을 해서 일주일, 열흘, 한 달, 6개월을 지나다 보면 현실은 내가 기대한 것과 같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회사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회사에 대한 몰입이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조직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중률이 이어질 때 개인과 회사에 상당히 손해가 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불만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발생하는 상황과 나의 기대의 불일치라고 인식을 하시고 나의 기대를 보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적인 조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의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바로 수용입니다. 현실을 수용하지 않고는 이 불만의 문제들은 감소하거나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나만 힘든 것인가? 동료 힘들지 않을까? 또 선배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하는 바로 주변에서 선배와 동료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나만의 문제라 그러면 더더욱 불안하거나 힘들어질 수 있지만 동료들이 그걸 다 겪고 있고 겪었던 과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나에게도 일시적인 문제 내지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선배들로부터 좋은 해결책이나 또는 유사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